진로를 선택하는 가장 올바른 선택. 진로 레시피.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입니다. 학부모 강연과 상담을 500회 이상 하셨던 한 선생님께서 쓰신 책 내용입니다. 처음에 제가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강연을 다니면서 부모님께 드리는 말씀은 주로 자녀들을 잘 이해해 주시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어요. 지나치게 억압하지 말고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다려주고 자녀에게 이렇게 행동해주고 저렇게 대처해주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부모님들은, 특히 어머님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혼자 말하듯이 하셨어요. 선생님, 그런데요, 우리 엄마들도 힘들어요. 우리 힘든 것은 누구와 이야기해야 되죠? 직업 중에 가장 힘든 직업이 엄마라는 직업입니다. 다 알지만 잘 안 되는 직업이죠. 학생들의 마음은 부모가, 선생님이, 친구가 다독거려줍니다. 길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고 친구들에게 시시콜콜 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 진로 레시피에서는 어머니의 마음을 다독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방송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어머니 마음을 위해 꼭 끝까지 듣고 엄마를 이해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 진로 레시피에 모신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경보 선생님이신데요.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 제주에서 태어나셨고요. 동국대 국문학과를 졸업하신 뒤 22년간 그 대광 중고등학교 이런 곳에서 국어교사로 근무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교육대학원 상담심리를 전공하셨고, 현재는 그 문청소년 교육상담연구소에서 소장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 뭐 서울 YWCA 청소년부 자문위원, 그리고 한국인성교육협회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책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뭐 흔들리며 피는 꽃, 너는 나의 하늘이야, 봄을 앓는 아이들, 외로워서 그랬어요 등의 이제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 책도 많이 쓰시고 현직에서 근무하셨던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한번 인사 나누고 저희 진로 레시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정말 지금 어디 22년간 학교 선생님을 하시다가 이렇게 또 상담 일을 하시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운명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운명이 20년간 뭐 잘 버텼고 잘 놀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많은 이야기 하고 싶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으로 하실 때 많이 힘드셨죠. 저는 힘든 건 모르겠어요. 몰랐고요. 그러셨어요? 즐거웠고 몸은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처음에 이제 뭐 진로 레시피 앞에 이제 시작하면서 선생님이 쓰신 책을 제가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주된 내용이 학부모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이제 기본이 되는 건데, 엄마도 힘들다. 그렇죠. 저는 이제 아빠라 저도 힘들지만 이제 직장을 나가거나 이제 그럴 땐 이제 망각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힘들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요. 왜냐면 아이도 힘들다고 하니까. 그래서 가장으로서 내가 무능력한가, 왜 다 내 주변은 다 힘들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좀 한번 엄마들, 우리 학부모님들은 왜 힘들까요? 많이 강연 다니시니까. 일단 틈새 시장을 하나 좀 봐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힘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죠. 너 힘들구나, 많이 힘들지, 이 말을 듣고 싶은 것이지 힘든 데서 도망치고 싶은 게 아니죠. 다시 그게 어떻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 안 할래가 아니라 너 힘들구라는 위로의 말을 듣고 싶은데, 엄마는 당연히 그런 걸 해야 되는 사람이야라고 다른 사람도 이야기하고 본인도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는 당연히 품어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거의 뭐 모성애가 본능적인 것처럼 하는데 아니거든요. 엄마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둘 사이에서 간격을 메꾸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실은 엄마라고 되면 아이한테는 어른이잖아요. 엄마라는 단어 자체가 어른의 개념이 있는데 아이가 예를 들면 뭐 15살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다. 그러면 엄마 나이도 사실은 15살밖에 안 된 거거든요. 그렇죠. 아이 나면서부터 시작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얘기는 뭐냐면
낯설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 특히나 엄마들 같은 경우는 그 아들을 경우에는 또 완전히 종류가 다른 거예요. 다른 종류. 남자하고 여자는 서로 다른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인류라는 이름으로 합쳐져 있지만 다른 종류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를 품을 내니까 15살짜리 소녀가 15살짜리 남자아이를 품을 내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는 약간 분리해서 잊을 수 있는 공간이나 시간이 비교적 있는데 있죠. 어머니는 그렇지 못하시거든요. 그리고 여성들의 특성상 그 정신적인 부분이 계속 아이한테 가 있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고 그렇죠. 공감 능력도 계속 이제 걱정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죠. 음.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직은 아이들과 함께 성장통을 겪고 있다 그래야 되나요? 같이 커가는 과정에서 힘든 거고요. 두 번째 사실은 이런저런 말씀 나누겠지만 어머니들 가장 힘든 이유는 아이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네. 아유. 그걸 이제 방어 기제로 투사라고 하는데 심리학 용어로 예, 투사라고 예, 하는데 예.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보이니까 상담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어머니한테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근데 내가 내 문제가 되면 잘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해결되지 못했던 과거의 문제들하고 자꾸 만나니까 어머님들이 좀 더 힘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엄마라는 이름으로 그걸 마음껏 꺼내놓지 못하시는 거예요. 비난받을까 봐. 죄책감이 들어서. 너무 가슴 아파요. 네, 지금 네. 지금 엄마를 시작한 지 이제 겨우 10년 됐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으니까 넌 엄마니까 잘해야 돼라는 네, 걸로 네. 이제 아이 낳았으니까 넌 전문가가 되는 거죠. 나는 맞아요. 순간 전문가로 네, 취급을 네.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 얘기만 들어도 막 저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대가족 제도라서 음. 어떤 연습할 기회가 조금 있었어요. 조카들 돌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은 단독자로 다 결정을 해야 되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들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엄마인 거예요. 이거 벗어날 수는 없나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 가장 마지막에 힘든 건 바라보는 사랑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뭘 힘들어 있는데 해주질 못하는 거예요. 시험을 대신 봐줄 수도 없고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공감이 되니까 그 아이의 아픔이 다 전달되니까 참지 아픔은 못하는 느끼고, 거죠. 그러니까 발만 동동 구르게 되고 거기서부터가 사실은 진짜 엄마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볼 때는 연습하는 기간이시고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드려도 네. 되게 힘드네요. 그럼 엄마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계속 힘든 상황을 네. 끝이 나나요?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발견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엄마로서 좀 편안해지시려면 원가족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입장을 보면 친정엄마, 친정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 우선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와의 부모의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 나와 내 부모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그게 1번으로 회복이 되면서 회복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어떤 식으로든 화해하고. 근데 그걸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너무 답답할 때 갑자기 하늘 보면서 엄마 하고 이렇게 한 10번 정도를 외쳐보면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가 있어요. 네. 어머니들 경우에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여성성이 강한 분들 그런데 저도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데 그때 밀려오는 감정이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나 사랑도 있지만 원망, 억울함도 막 섞여서 여러 가지 감정이 나와요. 맞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키웠어라는 생각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가면서 그래도 나 잘 살고 있지. 그 꼬마 여자아이가 이제는 엄마가 돼서 애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면 나 어른 된 거 맞지. 딸 잘 크지 않았어? 라고 응석도 좀 부리시면서 화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 화해 시간이 없으면 지금 이 아이하고 안 풀려요. 사실은 이건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한참 야단치다 보면 아빠 어렸을 때는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막 야단을 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과거에서 아직 내 시간이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벗어나지 이쪽으로 못하는 그걸 해결을 하나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본인이 자라오면서 살았던 그 자기 자녀의 그 나이의 시간에 자기와도 또 다시 만나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10살이면 지난 10년간 나와의 또 만남의 그럴 시간이 수도 필요한 있지만 본인이 10살일 때 엄마가 10살 때는 어떻게 했나? 그래서 어떤 것이 좋으냐면 예를 들면 자기가 중학교 때 꽤 뭐 소위 뭐 잘 나가는 엄마였다. 여학생이었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다니던 중학교 근처에 가면서 본인 그때 중학교 때 자기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런저런 너 그때 참 꿈이 있었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억울하니 뭐니 다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안 풀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하고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인생에 뭐 손해보고 사는 것인가 아니라 억울함이 올라오게 돼요. 잘못하면 그 과정이 없으면.
왜 난 동의가 되지? 저도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더 잘해주는 것 같고 내가 받은 것보다 그런 그거는 사람 본능이죠. 그게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라도 서운함 감정 느끼거든요. 자식들한테 어느 순간부터 이건 아닌데 쟤는 왜 저러지? 또 나는 왜 이렇게 서운해하고 있지 부모가 뭐 이런 자책감도 그렇죠. 느껴지고요. 그것도 있어요. 내가 너무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생각. 근데 그 아이의 삶에 대해서 나는 그야말로 도움만 주는 건데 그 아이의 삶 전부를 내가 사는 것이냐 부모마저도 부모는 그런 권리 없거든요. 사람이 사람의 삶을 대신 살지도 못할 뿐더러 도움 주고 걱정하는 것이지 그의 삶을 내가 사는 건 그건 일종의 권리 침해거든요.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줘야 되는데 거기 왜 그게 안 되냐면 부모가 살아왔던 과거의 그 어렸던 어린 날의 삶들이 생활들이 자식한테 그대로 반영이 돼서 그래요. 아이고. 그러니까 과거의 나하고 좀 화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면서 듣다 보니까 이렇게 과거의 어떤 기억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아이들에게 투영된다, 그러니까 반영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았다든지 아이들한테 약간 따돌림 비슷하게 사이가 멀어졌다든지 하면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부모는 해결이 안 됐으면 그게 확 올라오죠. 참을 수가 없죠. 내가 옛날에 상처인데 내 아이들이 당하는 거 보면 옛날 기억이 도드라치게 나오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의외로 아이는 잘 해결하고 잘 나름해서 답답해서 엄마 나 힘들라고 얘기한 것뿐인데 해결하려고 하다 일을 더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또 아이들과 또 공감이 되다 보니까 그 문제가 투영돼서 엄마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런 거를 알려면 과거와의 대화가 되고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선순위로 되고 이제 현재 아이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건 알겠는데 현재 아이하고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엄마들이 제일 못하는 게 분리를 못해요. 남자들은 아빠들은 되게 잘해요. 그렇죠. 상황에서 공간에서 이동을 해버린다든지, 그렇죠. 뭐 잠을 자버린다든지, 그렇죠. 단추가 있죠. 우리는 그러면 되는데 네네. 엄마들은 그걸 잘 못하세요. 그래서 그걸 연습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애가 공부 안 하면 막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나처럼 살까봐. 음식 같은 것도 함부로 먹으면 그것도 염려되고 그러면 야단 쳐야 돼요. 당연히 야단 쳐야죠. 부모가 야단 안 치면 누가 치겠어요? 지나가는 아저씨가 치겠어요? 아줌마가 치겠어요? 그런데 심하게 야단을 치시되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그런 거 싹 잊고 완전히 그냥 공부와 관계없이 엄마 대 아들로 엄마 대 딸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딸하고는 뭐 쇼핑을 간다든지 딸하고는 잘 하시죠. 보통 뭐 아들하고는 그냥 조용히 산책을 한다든지 아들이 뭘 하건 그냥 딸아가만 주고 괜히 꼰대스럽게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옆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특히 아들하고 대화할 때는요. 아들보다 앞서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애가 얘기하는 거 뒤에 반응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30분간 침묵이 흘러요. 애가 말을 안 하고 게임기만 보고 있거든요. 휴대폰만.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엄마 오늘은 산책 안 가고 아들이 먼저 얘기해요. 이야기하지 않아도 편할 수 있는 시간. 아들들이 가장 로망이거든요. 이야기하지 않고 가만히 가도 그냥 편안한 사람이 하나 있다는 거. 무엇인가 이거 하겠어 저거 하겠어 다짐하고 뭐 희망을 제시 안 해도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게 아이들의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제 세계를 정복하는데 세계 정복한 이유가 나 세계 정복했다고 자랑할 사람 하나 있으면 하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실제로 세계 정복은 관심 없고 맞아. 자랑하고 싶어요. 누군가에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들내미들이고요. 딸들은요 본능적으로 뭐냐면 이 다음에 커서 자기가 엄마처럼 살 줄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빠한테 왜 할 말 못하지? 그래서 딸이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짜증나. 왜 그래? 엄마는 왜 그래?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딸들은. 아들들은 이제 엄마로부터 헤어지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몰라. 무조건 몰라 하고 다른 세상으로 만들어버리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저희가 그런 이야기 해요. 자식과 자식에 대한 것은 구별해야 되거든요. 애 성적은 자식에 대한 거죠. 그죠? 그게 너무 힘든데요. 그게 분리가 안 되죠. 우리나라 사람 고유의 그 습관이 좀 있어서 그래요. 주전자가 끓는다 그러면 물이 끓는 건데 주전자가 끓는 걸로 관계 중심 사회가 되다 보니 이제 그런 건데 우리 아이가 전교 1등이라서 예쁘고 전교 꼴찌라서 미운 게 아니라 내 자식이니까 공부를 잘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고 공부하니까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분리가 돼야 된다고요. 자식과 자식에 대한 것은. 그럼 되게 어렵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아까 드린 그 말씀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반나절이라도 공부 이야기 딱 안 하는
그 시간을 의도적으로 어머니가 만드셔야 돼요. 약속을 하셔서. 그러니까 아들 같은 경우는 가만히 옆에 있어주고. 네, 딸 같은 경우 리액션 위주로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예. 딸들은 같이 뭐 가면서 이거 어떠니 저거 어떠니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형이 공부 잘하면요, 동생 공부 못하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왜요? 둘째들의 심리예요. 아휴. 언니가 공부 잘 못하면 여동생 공부 잘해요. 언니가 좀 이렇게 순하면 여동생 둘째는 아주 약어요. 왜냐하면 제 살 길을 찾으려면 그 포지션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 캐릭터를 갖는군요. 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러면 두 형제 사이의 갈등, 두 남매 자매 사이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엄청 많죠. 예. 그럴 경우에는 어떤 걸 쓰시면 좋으냐면 그때도 분리의 원칙이 들어가는 건데요. 큰 딸이든 큰 아들, 그러니까 각각만 따로 식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분리하라는 얘기인가요? 예. 둘째가 밥 먹자 그러면 오빠는 오늘은 너하고만 먹고 싶어. 우리 얘기만 하자. 이래 주셔야 돼요. 그래야 둘 사이에 어떤 관계는 각자 해결하는 것이고 각각에게 나는 소중한 엄마다, 중요한 엄마다는 걸 내가 인식을 해요. 그리고 형제끼리 싸우는 거 있잖아요. 네. 어릴 때는요, 그거 너무 개입하시면 안 좋아요. 그래서 싸우면서 사회성 기르는 거거든요. 사회에 나오면 싸워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게요. 잘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잘 싸워야 돼요. 상처를 서로에게 남기면 안 되죠. 맞습니다. 그걸 어릴 때 연습을 해야 돼요. 어릴 때 사이가 진짜 좋은 형제들은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 들면 유산 상속 갖고 싸워요. 전투력이. 예, 왜냐하면 싸우는데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유산 상속할 때 본질적인 거 벗어나서 막 또 부모님 모시고 이런 데서 서로 서운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 너무 사이가 좋아 버렸으니까. 차라리 토닥토닥거리면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되고. 왜냐하면 가족은 어느 정도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걸 부모님이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따로따로 아까 말씀드린 식사를 하면서 조용히 그 사람 입장을 들어줘야 돼요. 답을 주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한 거야. 언니 말 들어야지.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너 힘들었겠구나. 또 따로 불러서 하고. 그러면 두 형제가 오히려 편안해져요. 자기들이 싸우고 이야기할 곳이 있다. 그럼 아이들이 마음의 안정감을 얻게 되기 때문에 엄마를 갖다 믿는 존재가 되죠. 그 엄마들이 너무 앞서서 자꾸 뭘 해결해 주려고 하세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반복시키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저희 가정의 얘기이지만 그러니까 저희 아내 같은 경우 되게 투사가 된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어떤 1년 걸렸던 고민을 하루만으로 단축해주고 싶은 욕구가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못 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해결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엄마들이 노력하시면. 근데 해결된 게 아니라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아이가 멈춰버리는 거거든요. 엄마가 힘들어하고 또는 무섭고 하니까. 그러니까 해결하려는 것보다 그냥 우리 엄마는 언제든지 내가 가면 내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이다. 근데 그러다 보면 엄마가 무슨 안 좋은 거 다 듣는 정신적인 어떤 진짜 힘들잖아요. 이것저것 다 잡스러운 게 다 들어오니까. 그래서 부부 사이가 중요하고요. 부부가 완전히 거기서 완충제가 또 돼야 되니까. 예, 여보야 오늘은 우리 둘만 놀자. 쟤네들 알아서 크겠지 뭐. 하면서 부부 사이가 중요하고 뭐 때로는 한부모 가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건전한 공동체에 가셔서 완전히 아이를 잊어버리고 거기서 어떤 뭐 취미생활도 하고 또는 뭐 봉사활동도 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걸 상담에서는 23대 1의 원칙이라 그래요. 하루가 24시간이면 자식이나 자기가 신경 써야 될 때는 뭐 시부모님 편찮으실 때도 있고요. 어머님들이. 그럴 경우는 23시간은 거기 올인하고 1시간은 온전히 자기를 위해서 써라. 본인을 위해서 써라. 또 부부만을 위해서 써라. 그래요. 그래야 이게 클리너가 돼갖고서 그 다음에 다시. 그게 또 안 되죠. 또 시간 남으면 뭐 예전에 어떤 책에서 봤는데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빠가 쓴 책이었는데 회사 갔다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애들이랑 못 놀게 한다고 공부해야 된다고 뭐 이런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거 새로운 용어 생겼어요. 제가 만든 건데요. 역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예요. 그 조사해봤더니 엄마가 더 좋아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대부분 연애 결혼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게 뭐냐면 나는 남자예요. 아내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예요. 근데 주로 아들들한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저 젊은 남자 내 아들한테 여자가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 상황이.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질투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역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인데요. 그래서 심지어는 시험 때가 되면 그 방에서 밤을 같이 세우고 애 공부하는 거 챙겨주고 회사 갔다 와서 좋아하는 과일이 탁자 위에 있으면은 먹으려고 그러면 애 줄 거라 손 딱 치고 막 그래서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아빠들이요. 오면은 나는 뭐지? 내가 뭔가 기계인가? 그러니까, 엄마는 힘들고 아빠는 외로워요. 그래서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만 갖고 채널만 돌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다고 뭐라 그래? 그것도 이제 뭐 하냐고 애 문제 나 혼자 갖고 하냐고 그래요. 근데 엄마들한테 대화 요령을 하나 설명드리면 아버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세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애 때문에 힘든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서는 해결이 안 돼요. 아버지가 대부분 해결 잘 못해요. 그럼요. 그래도 문제를 해결하면 이렇게 뭐 문제 나 힘들어라고 얘기하면 또 우리 남자들 입장에서 해결 방법을 바로 얘기하잖아요. 고민 막 3분도 안 하고 막 그러니까 쫙 들어가잖아요. 세 가지 패턴은 딱 들어가요. 첫 번째는 잘 해결해 보시는 아버지들 계세요. 극히 소수시고요. 두 번째는 애들 클 때 다 그래. 그만 좀 달달 볶아. 세 번째는 너 일로 와봐.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뭐 이 식으로 가요. 나도 2번, 3번이네. 대부분 저희들 아버지는 이제 2, 3번인데 이걸 번역하면 뭐냐면요. 여자야 나랑 놀아줘예요. 예? 완전 반대인데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걔 그 남자애 그만 신경 쓰고 나하고 좀 지내주면 안 돼? 아니면 너 좀 쉬어 힘들지 않아? 그 얘기예요. 남자들 마음은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그 얘기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부담감도 물론 있지만 사랑하는 연애하는 경우에서 연애 결혼하는 경우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뭔가 해결해 주려고 가서 애한테 막 뭐 얘기하잖아요. 미션도 주고 뭐 매뉴얼도 짜주고 막 하잖아요. 근데 애가 전혀 안 듣죠. 그걸 들으면 애저녁에 그걸 들을 나이면 아빠한테 이야기 안 들었어도 들었어요 벌써. 그거는 부모님이 야단치는 건 애를 모범생으로 만들지 몰라도 멋있는 애는 절대 못 만들어요. 모범생도 경직된 모범생. 근데 이제 엄마들이 이것저것 과정을 다 겪고 나서 내가 원한 대로 아버지한테 남편한테 부탁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런 막 이제 불평을 하세요. 투덜투덜 왜 이렇게 해놨냐고. 근데 맨 끝에 이 한마디는 해주셔야 돼요. 그래도 남편이 있으니까 아들 이야기를 갖다 편히 할 수 있어서 좋긴 좋으네. 내 남자가 하나 있긴 하네. 그럼 그 역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해결이 돼요. 그 다음부터 어떤 그 의무감에 막 시달리냐면 이 아버지가 내 아내를 내가 지켜야겠다. 그래서 너 일로 와봐. 그렇게 단순한가요, 남자들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돼. 그래서 아들하고 우리 둘이 한번 해결해 보자. 아휴.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은 아들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뭐가 간단하냐면 공격성을 갖다 건전하게 풀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가버리면 돼요. 아들의 공격성. 그러니까 어릴 때는 축구도 같이 하고 팔씨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목마도 태워주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근데 좀 나이가 들면 이제 아버지하고 놀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프로 스포츠 서포터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LG 팀, 나는 두산팀 예를 들면 그래서 같이 야구장에 가서 저쪽 가서 응원하고 여기서 응원하고 집에 와서 어떤 남자 사이에는 이야기거리가 가운데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을 위한 말씀인데 이야기거리가 있으면 거하고 이야기하면 되고요. 딸한테는 되게 간단해요. 이제 내가 아들로 바뀌는구나 하고 딱 인정해 버리면 돼요. 그래, 우리 딸이 이야기가 맞아 하면서 이렇게 챙겨주면 돼요. 편이 돼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편이 돼주고 자기가 아들 단계로 내려가 버리면 돼요. 딸한테는. 딸한테 뭘 가르치려고 야단치고 뭐하고 막 하지 마시고 아들 단계로 내려가 버리면 돼요. 그럼 딸하고는 되게 편해져요. 그러면은 엄마도 편해지세요. 그래서 엄마는 사실은 덜 힘드시려면 아군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남편이에요. 남편을 적으로 만드는 순간은 남편의 몫까지 아버지 몫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면요. 엄마는 아버지 몫 하려니까 애들은 아빠가 야단치면 숨을 수 있는 엄마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언제나 내 편이 돼주고 엄마한테 뭐 고민 얘기하면 비난의 소리가 먼저 들어오니까 그 우스운 이야기 있잖아요. 성적이 80점 맞았던 애가 엄마 나 90 맞았어. 그러니까 반평균 몇인데 뭐 물어보고 니네 반에 90 넘으면 몇 명인데 뭐 이런 거 막 따지고 누구는 그러니까 애가 기가 확 죽어버리죠. 그 사람이 하나 필요한데 과거에는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역할을 좀 해주셨어요. 얼마 전까지는. 그렇죠. 근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워낙 배움이 깊으셔갖고 그렇죠. 수행 평가도 대신 막 해주시고 요즘 막 그래 현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애들이 숨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켜주고 기다려주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제 좀 해보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선은 이제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가만히 놔두란 것 같아요. 엄마건 아빠건 가만히 놔두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식의 소통이 아니라 걔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맞다고 맞지요. 그리고 부부간에는 서로 편이 돼주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완전 가위바위보 같아요. 서로가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이길 수는 없는데 서로 뒤에서 도와줄 수는 있는 관계인 것 같아서 그러면 좀 엄마들이나 부모들이 좀 확실히 아이를 키우는데 덜 힘들 것 같다. 덜 힘들죠. 왜냐하면 어른이 아이를 바라보는 건 어깨 너머를 봐줄 수 있어야 돼요. 상담실에 들어올 때 아이들이 문을 거의 못 닫는 거 아세요?
왜요? 맨 처음에 되게 신기했어요. 거의 예외가 없어요. 뒤로 돌아서서 문을 못 닫아요. 그래서 왜 못 닫지? 그냥 저절로 닫히는 문은 닫히는데 이렇게 여닫이라고 그러면 미닫인가 하여튼 그 잘 못 닫혀요. 맨 처음에 이상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문을 닫으려고 가보니까 복도에서 그 친구 엄마가 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이 아이가 상담하러 오는 데는 뒤에 수많은 관계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얘가 뒤돌았을 그게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멘탈에는 정신적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못 닫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걸 봤어요. 엄마한테 상처를 줄까 봐. 예, 복도에는 엄마죠. 그 아이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뒤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문 닫을 에너지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런 거에서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의 문제는요. 어떤 일이 탁 터진 다음에 상담은 되게 쉬워요. 예를 들면 학교 폭력 이런 걸 빨리빨리 정리하면 돼요. 그거는 이렇게 과정의 시간이 조금 거칠어서 그렇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아이들이 대부분의 힘들어하는 문제는 선택이에요. 그 미래 사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지금 너무 선택이 복잡한 사회가 됐어요. 그렇죠. 저희는 그야말로 한 길로만 열심히 가면 성실하기만 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회를 살아왔던 기성세대가 맞아요. 이 아이들의 선택 때문에 고민하고 좀 멈춰거리거나 아예 무서워서 도망치고 있는데 왜 빨리 선택 안 해? 왜 성실하게 안 살라고 강요를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얘는 잠깐 서서 보고 싶은데 보지도 못하게 눈도 가리고 앞으로만 뛰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조금의 여유의 시간을 줘야 되니까 어머니 아버지들이 한 템포 더 뒤에서 기다려 주셔야죠. 아이가 생각할 시간에 여유를 줘야죠. 먼저 앞서 끌고 가지 마시고. 그리고 가만히 보셔서 아이가 와서 엄마 나 이런데 하고 이야기했을 때 엄마가 본 바로는 우리 아들은 이래. 우리 딸은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라고 봤는데 참고해라. 그리고 네가 선택하면 엄마가 도와줄게. 아빠가 뭐 해줄 거 없니? 그런 식으로 가주셔야 돼요. 삶의 주체성도 키우고. 근데 엄마가 너무 급하니까 엄마도 처음 보는 세상이 막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대학교 입학 전형 진짜 복잡하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면 그거 보이니까 이제 잘 해주고 싶은 부모로서의 걸리제 좀 어려운 용어로 메시아 콤플렉스라 그래요. 내가 다 해준다는 어떤 그걸 하려니까 더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도 입시생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애하고 똑같이 시험 공부하는 엄마들이 계세요. 어떤 자격증 시험으로. 그렇죠. 그게 좋긴 좋은데 애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엄마 보고 자기 떨어지면. 그거 엄마는 붙었는데 너는 왜 못하니? 엄마 이 나이에 이런 게 돼버리니 엄마가 말씀 안 하셔도 그러니까 조금 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기다리고 봐주고. 근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지금 선생님께서 하신 것 중에 두 가지가 저는 좀 궁금해요. 하나, 그러니까 궁금한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기성세대 한 명이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그게 뭐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과거의 나와의 화해. 그게 이제 그러니까 뭐 선생님께서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문경보 선생님 검색하신 동영상이 굉장히 많이 떠서 제가 그러니까 방송 준비하면서 보게 됐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나와 화해하지 않으면 아이 지금의 나 뭐 아까도 방송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정말 힘들 것 같고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이를 가만히 놔둬야 돼요. 이게 지금 말은 쉬워요. 절대 안 되거든요. 이게 저도 뭐 진로 레시피를 진행하다 보면 되게 좋은 이야기 많이 들어서 저는 조금 이제 각성했다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두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게 이렇게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거든요. 왜냐하면 옆에 아이 팡팡 튀어나가는 것 같고 옆 같은 반 친구에서 우선 두 가지 가만히 있는 부모가 되는 건 그게 되면 정말 고민 많은 그러니까 저희 오늘 방송 주제긴 하죠. 고민 많은 엄마, 힘든 엄마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까? 아이를 가만히 바라보는 주도. 그 공통된 답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과거와의 화해 문제 있잖아요. 화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화해하려고 계속 가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18의 어떤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꼭 그만큼의 세월 36쯤 되면 그게 이제 치유가 되기 시작을 한다 그래요. 아이고. 근데 그걸 안 두고 그냥 가면 점점 커져요. 괴물이 돼요. 조금 했던 게 점점 인생 전체를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과거하고 화해하려고 하고 뭐 소소한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과거에 자신이 좋았던 곳에 가서 식사라도 함께 하고 그다음에 엄마 아빠 이름이라도 좀 불러보고 뭐 이렇게 규칙적으로 계속 네가 이게 내 문제 아닌가 하는 고민하는 거 이게 이제 해결의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요즘 그리고 그래서 사실 상담이 필요해요. 집단 상담 들어가면서 내 과거를 돌이켜보는 건 되게 힘들어요.
싫은 건 제가 못 꺼내니까요. 그렇죠. 예. 막 화가 나고 예, 예. 아유, 이런 생각 들죠. 근데 다른 분이 얘기하신 걸 들으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아이를 이제 가만히 바라보는 거 있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 그게 아니라요. 정말 내가 실제적으로 아이한테 도움이 줄 수 있는 게 뭔가를 한번 매뉴얼을 목록을 한번 짜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새끼 밥 차려주는 거, 잠 잘 자게 해주는 거 그런 진짜 것. 도움되는 거. 네, 진짜 가장 근본적인 것. 그리고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어요. 네가 잘 되건 못 되건 그리고 엄마가 아빠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건 안 가건 나는 너 포기하지 않는다. 널 강요한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 자리에서 네가 돌아오면 여기서 너 기다린다라는 최후의 마지노선이 되어준다라는 그 희망을 심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렇게 하면 내가 애한테 너무 하는 거 아닌가 그 고민도 하실 필요 없어요. 어머니들은 지금 당신들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이고 엄마니까. 그거에 대해서 뒤에 나오는 게 꼭 긍정적으로 나올 거란 답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조금 부담스럽고 주변에 손가락질을 받아도 아이하고 일단 소통하시고 엄마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다만 네가 싫으면 그것도 내가 생각해 볼게 정도 여유. 일반 교육이 아니라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해준다는 이거는 평생 엄마 할 수 있어. 살아있는 동안은 네가 원하면 엄마가 해줄 수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근데 그 최선의 것, 그러니까 엄마 부모가 이제 아이들에서 최선의 것을 할 수 있는 걸 적다 보면 이런 거잖아요. 이제 막 한국 사회에서도 솔직히 좋은 직업, 어떤 전문직이 돼야지 잘 살고 하는 게 최선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내려놓지 못하게 되는. 그게 이제 가장 핵심 질문이 아니신가 싶어요. 네네. 저는 애들이 성공하는 거 원치 않거든요. 우리 학교 애들이. 좀 성공의 기준이 좀 다르신가요? 아니요.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생활 좋고 여유롭고 이왕이면 낭만적으로 살고 뭐 저도 그래요. 그런데 성공은 주어지는 선물 같은 거예요. 안 받을 수도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뭐 하다 보면 운이 좋으면 만들어진 선물 현실에 없는 왜냐하면 성공한 그 순간부터 다시 또 현실에 대해서 뭔가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저는 아이들이 행복해지길 바래요. 성공한 아이들보다 행복한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아이들은요. 자신이 비참하다고 생각 안 하고 세상을 좀 이렇게 노는 것처럼 게임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좀 여유 있는 아이들도 키우고 싶어요. 그러려면 부모의 삶이 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저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 방송 전에 이제 어떤 미국에서 이제 활동하신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분 같은 미국에 계시니까 되게 이제 뭐 뭐라 그럴까 유학 오시는 분들 많이 만난대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이를 글로벌하게 키우시는 분들이 자신들은 정작 글로벌하지 않대요. 그런데 딱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선생님께서도 애가 행복하려면 부모가 행복의 모습을 부모가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권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권하시는데요. 여행 되게 권해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게 다들 아시겠지만 수다 떠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산책하는 거, 좋은 공기 쐬는 거 뭐 이런 거거든요. 그거 다 합쳐진 게 여행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정말 팔자 좋은 소리 하신다. 지금 어떻게 여행을 해? 근데 아니에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장 지금 마음이 아픈 것이 뭐 입시가 필요악이지만 서양 아이들은 심리적 유예 기간이라고 그래서 젊은 날에 1년간 무조건 배낭여행 여행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우린 그게 옛날에 군대였잖아요. 남자 아이들은 그리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자 아이들은 여성들은 이제 아이를 그냥 10달이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어쨌든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여행하면서 관계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세상이 됐어요. 여행도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이렇게 해서 여행을 좀 많이 하면서 가족 동반 또는 동성 자녀와 부모,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 이런 식으로 여행을 짧게든 길게든 많이 하시면서 대화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계속 가만히 놔두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하시네요. 가만히 놔두는데 지금 쳐다보면서 가만히 있는 게 저 조금 죄송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부모는 자식을 성장 발전 못 시켜요. 정말 죄송한데 자식을 성장 발전 또는 결론적으로. 근데 부모는 뭘 할 수 있냐면 자식이 바닥으로 안 떨어지게 받쳐줄 수는 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방황하던 아들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엄마가 케이크를 켜놓고 있어서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뭐 좋은 대학 갔다. 뭐 이런 많죠. 그런 거 많잖아요. 그게 뭐냐면 끝까지 기다려준. 우리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어머님들은 교육이 많거나 능력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할머니들 문 앞에서 기다리시고 새벽같이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것뿐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생을 갖다 20년 이상 하다 보니까요. 되려면 되고 안 되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 그 말을 예, 알잖아요. 저희도 예, 기성이다 예, 보니까. 근데 기성세대다 예. 보니까 알지요. 예. 알기면 알지요. 답이 나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네. 안 될 놈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건 또 무슨 예, 말씀이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저마다 빛깔이 다 있어요. 산에 잘 올라간 놈이 있고 수영 잘하는 놈이 있는데 등산 안 신고 수영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얘는 친화력 좋으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 많이 만나갖고 나중에 그쪽으로 영업하면 돼요. 먹고 사는데 오히려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부모들이 가로막아서 될 일을 안 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그게 또 부모님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야만 했던 그렇죠. 성실하게 살았죠. 예,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한테만큼은 이 아픔을 주고 실은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요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을 보면 얼마나 열심히 도와주는데요. 왜냐하면 그렇죠. 본인이 해결을 못했으니까. 그리고 방법도 아는 것 같으니까. 예, 아는 것 같으니까. 근데 결국은 자기가 알고 자기가 실패한 방법이잖아요. 그럼 아이는 부담스럽죠. 아이는. 왜냐하면 DNA 유전적으로 부모보다 아이가 뭔가 어느 부분이 발달돼 있어요. 그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가만둬도 발전해요. 그리고 정말 웃긴 건 엄마 아빠 피 속에 있는 거는 애한테서 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애를 이렇게 애가 참 좋다 해서 부모님 보면 저희도 좋고요. 예. 애가 좀 걱정된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면 내가 저분을 왜 모셨지? 예. 그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떤 교사들의 시각도 문제긴 한데요. 좋은 것만 보고 안 좋은 거. 근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이한테 훈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단치고 뭐 종아리도 치고 네네. 그래서 왜 우리 아이가 모범생으로 컸다 그러잖아요. 예. 걔는요 안 때려도 모범생으로 클래예요. 저희들이 볼 때는 안 때려도 많이 그러니까 제가 부모가 잘 키워서 모범생이 된 게 아니라 아니에요. 그냥 잘 클 애예요. 잘 클 애인데 그 아이가 대신 뭘 잃어버리면 유머 감각을 잃어버려요. 경직된 딱딱한 모범생이 돼버리고 남들한테도 똑바로 안 하면 사람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좀 답답한 아이로 변해버려요. 이건 분명해요. 그런데 안 될 놈은요 아무리 때려보세요. 걔는 나중에 폭력만 대물림하지 절대. 그래서 교육에서 때리지 말라는 이유가 자꾸 그거예요. 그 효과 없어요. 교육에서 때리면 폭력이 재생산돼요. 사실은 이제 야단도 치고 옛날처럼 뭐 그런 방법도 필요하긴 한데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원래 그렇게 클 아이였어요. 다만 그렇다고 방임하면 안 되잖아요. 방목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않니? 네 뜻대로 하는데 엄마 아빠 생각은 이렇다고 정확히 해주셔야 돼.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막 이렇게 가시면 엄마들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이게 옳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다 똑같은 어머니가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어떤 어머니는 회유형이라는 의사소통,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렇구나 하는 그 의사소통 유형을 가진 성격의 어머니가 계시고 네네. 어떤 어머니는 비난형, 예. 내가 뭐 틀린 말했어? 너 왜 이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이런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원래 그렇게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스타일이 네. 또는 이제 중견 사람에서 만들어진 회유형 엄마가 자식한테 비난형의 엄마처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되게 힘든 거예요. 되게 힘들고 나서 애 야단치고 나서 밥 먹을래? 이렇게 애가 됐어요.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 그래서 솔직하게 엄마 너한테 야단치는 건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고 근데 이 얘기는 내가 포기는 안 된다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솔직함을 꺼내면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계산적이지 않아요. 예.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참 저희가 그러니까 누구 탓을 하고 싶은데요. 갑자기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이제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이제 뭐 그런 자식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교육,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 아들한테 하는 교육이 저도 대물림 받은 걸 그대로 내린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그쵸. 아까 좀 방송 전에 얘기했다라는, 그러니까 나와 나의 부모의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그러면 제가 제 아이에게 하는 거는 아직 만나지 못한 제 아이의 손자가 될 수도 있고 손녀에게도 또 대물림 된다라고 하니까 정말 뭐라 그럴까, 이게 전통이라고 해야 될까. 제가 되게 그러니까 진짜 어떤 사람의 30년, 50년, 60년을 되게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부모라는 것이. 무서운 자리죠. 네네. 네. 와. 그래서 아까 제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위로받을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한 사람으로서, 한 아들로서, 한 딸로서. 그렇죠. 너무 바쁘죠. 예. 그래서 때로는 종교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신한테 삿대질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중요하죠. 예. 이러려고 이 세상에 나를 만들었고 이 세상에 날 살아가게 하고 이러려고 나하고 자식의 인연을 만들어 주셨나 하고 막 삿대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실은 다 받아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럼요. 그게 그럼요. 또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이것밖에 못 되네요. 아, 솔직한 거죠. 그렇죠? 예. 솔직하지 못하지. 부모가 되는 순간 저도 솔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어른이 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럼요. 형태가 딱 각인이 돼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이를 딱 낳는 순간 그 전까지 한 여자가 그냥 남자일 뿐이었는데 아이가 딱 낳는 순간 넌 어른 이렇게 되는데 준비해 본 적 없고 그렇죠. 내가 본 거는 우리 부모밖에 없는데 아, 얘기 듣다 보니 그래서 그럼 오늘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좀 시간적 한정이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은 이제 뭐 아들이 있으신 분이나 딸이 있으신거나 그런 남매를 키우시는 분들께서 방송을 들으 메모할 거 오늘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아들이 둘인데, 그러니까 가만히 놔둔 적이 없어요. 저도 왜냐하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들으면서 아 정말 내가 끌고 갔구나 뒤에서 아까 한 발 뒤에서 민 게 아니라 끌고 갔다라는 생각을 해서 방송 들으면서 아 정말 그거 얘기 많이 되고요. 제 주변에도 딸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관계 안 좋은 딸을 가리키려고 했던 아빠와 딸의 관계는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막 가리키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저희 주제가 이제 힘든 엄마들에게 이제 위로를 주는 어떤 그리고 하우투 방법을 알려주는 방송이었는데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엄마들, 그러니까 아빠 빼고요. 오늘 아빠 빼자고요. 네. 엄마들에게 어떤 힘들지 않게 육아하는 법, 양육하는 법, 그리고 엄마로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나눠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엄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애 때문에 싸우는 건지 애하고 관계된 일 때문에 싸우는 건지. 이야. 그건 굉장히 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딸이든 아들이든 손잡고 이 말씀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다음에 너하고 나는 무엇이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유언이거든요. 그럼 죽음 이후의 세상도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다음에 우리는 너와 나는 무엇이 될까? 그러면은 현재 힘들고 이런 것보다도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아이들이니까. 진짜 중요하죠. 네, 그 말을 아이들한테 하면서 그때도 우리 이렇게 아웅다웅 같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아이들은 되게 여리고 착해서 엄마가 날 떠나지 않는구나 라는 그 불안 심리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 생각을 하면서 엄마가 날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하면서 불안 심리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엄마하고 많이 협조가 되고 좀 편안해져요. 그럼 어머니도 더불어 힘들어지는 게 좀 덜하게 되시겠죠.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원했던 게 그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고향이 서울이라 이렇게 솔직히 이제 많이 뭐 추석이나 설날 때 가시는 분들 보면 막 7시간, 11시간 막 부산 가시면 막 돌아오셔가지고 막 세상을 향해서 삿대질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전 솔직히 서울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솔직히 그거 부럽거든요. 어디 갈 데 있다라는 거. 힘들 때 저는 다 서울이라 갈 때가 그냥 뭐 한 15분 이러면 가요. 그게 솔직히 좀 낭만도 없고 그러니까 치유하는 느낌도 아니고 좀 그런데 아 정말 나의 부모가 그렇게 든든하게 산처럼 그럼요. 있으면 좋겠다. 왜 나에게 자꾸만 산이 아니라 이렇게 새였지? 왜 이렇게 날 자꾸만 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말씀 들으면서 그래 나도 산 같은 부모가 돼야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분리 안 되잖아요. 아이들한테 화풀이 할 때 참 많은데 분리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시 선생님께서 오늘 저희가 진로 레시피에서 이제 선생님을 모시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문경보라고 저희 모신 선생님이신데 유튜브에 들어가면 동영상이 정말 많아요. 저희 진로 레시피뿐만 아니라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선생님께서 그 교사 경력도 있으시고 해가지고 되게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좀 답답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이렇게 이게 지금 화면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선생님 이렇게 눈을 보면서 얘기를 들으면 그 공감이라든지 내가 정말 진실이구나 이런 느낌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꼭 유튜브나 이런 거를 통해서도 저희 진로 레시피뿐만 아니라 한번 좀 많은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좀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요약할 수 있는데 우선 어린 시절에 자기가 자녀였을 때 모습과 화해도 하고 근데 화해는 안 된다고 합니다. 점차 나아질 뿐. 그리고 스스로 사랑을 하시면서 아이를 스스로 클 수 있도록 한번 좀 멀리서 뒤에서 봐주시면서
아이들을 좀 지켜봐 주시면서 밀어주시는 그런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때 우리는 어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고 그 아이들을 산처럼 지켜줄 때 우리 아이들은 저희들과 커서 무엇이 돼서 나중에 무엇이 돼서 만날 수 있을지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저도 너무 즐거웠고요.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과 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진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